안녕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최후 진술 헌재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신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거기에 지금 계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간첩입니다. 무려 26차례 간첩이라는 단어가 언급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말이죠, 이 간첩 얘기만 나오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경기를 일으킵니다. 이 간첩이 왜 대통령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되는지를 그걸 밝히고 그 점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첩만 나오면 그냥 화들짝 경기를 일으키면서 뭔가 땡감 씹은 그런 듯한 얼굴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 것인가 도대체, 이 점을 갖다가 FNtoday, Financial Today에서 또 한번 보도를 했습니다. 민노총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일이 있었죠. 무려 성모 씨는 15년, 다른 사람도 7년과 5년에 그렇게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간첩 활동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황당하고, 이런 일이 21세기에도 있나? 지금도 간첩이 저렇게 할 수가 있나? 도대체 민노총이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더군다나 말이죠, 그때 용산에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서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그런 지령까지 받았거든요. 도대체가 군사 기밀, 심지어 국회의원 300명의 개인 정보, 이런 걸 다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가 이런 것들을 근데 왜 대한민국 언론사는 다루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언론은 말이죠, 간첩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하질 않아요. 윤 대통령이 1시간밖에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려 26번 간첩이라는 단어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다루질 않아요. 아니, 세게는커녕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그러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이 간첩의 존재에 대해서 왜 그토록 그렇게 무심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민노총, 민원연. 아, 그렇구나. 민노총 밑에 민원연이라고 있잖아요. 언론노조라고 있잖아요. 다 언론노조에 지금 포섭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언론노조에 포섭되고 민원연에 포섭되고 그게 올라가면 민노총이고, 그래서 그러는구나. 마치 이 언론사들은 말이죠, 지금 이런 간첩 얘기만 하면 그것이 무슨 윤 대통령이 그 자기의 어떤 계엄을 정당하기 위해서 퍼뜨린 거짓말처럼, 가짜뉴스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도대체가 이 언론이, 우리나라는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언론은 말이죠, 이 민노총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언론이 그 노조에 들어가서 노동자 흉내를 냅니까? 더군다나 별도 노총을 만드는 것은 별도로 하고, 민노총에 들어가서 거기에 지배를 받다 보니까 민원연이 되고, 그 다음에 언론노조가 돼가지고서 사실상 민노총의 지배를 받고, 그럼 민노총과 관련된 일은 보도를 안 하고, 근데 민노총과 관련된 일을 하더라도 간첩이면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사들은 간첩 얘기만 나오면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거의 기사화되지 않습니다. 간첩 아무리 떠들어봤다 일부러 기사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26일 오전 언론사의 정치적 뉴스 댓글을 보면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진술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지금 댓글 달린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공감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 기사 모두 댓글창을 보면 말이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요. 커뮤니티 반응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다. 윤 대통령을 이해하게 됐다. 거대 야당의 행포가 이 정도인지 몰랐다. 정말 심했구나. 대한민국 위기다. 대한민국 위기였구나. 등의 반응이 그냥 물밀처럼 지금 물밀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 지지자들의 반응은 차갑죠. 그들은 말이죠, 이 대통령의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을 모른 척하고 이런 놈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은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서 공감한다, 대통령을 지지한다, 윤보지다, 대통령한테 고맙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 간첩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간첩 얘기는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그 4개 간첩단을 얘기했죠.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그 다음에 민노총 간첩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도 이 간첩단에 대해서 우리 파이낸셜 투데이라든지 또 퍼블릭이라든지 아시아 투데이라든지 이런 제대로 된 스카이데일리라든지 이런 신문 빼놓고는 아예 얘기를 안 해. 우리 우선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이 민노총 간부였다는 점, 민노총 산하에 좌편향 노조가 있고 그 노조가 대한민국 상당수의 언론사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간첩 얘기는 그 공영방송이나 조금 나올까 말까. 그런데 이 공영방송 KBS에서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KBS에서도 안 해줘. 왜 안 해주느냐? KBS도 역시 언론노조에 포섭됐기 때문이지. 좌파 노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언론사의 경우에는 대개 또 기자들이 또 이제 좌편향이야. 그러니까 언론사가
좌편향이든지 아니면 언론사는 좌편향의 어떤 그런 언론사가 아니야, 원칙적으로. 근데 거기 기자들이 또 좌편향이 많아. 특히 대부분의 40대, 50대 기자들은 하나같이 요새 대한민국에 간첩이 어딨어? 요새 세상에 간첩이 어딨어? 다 그 거짓말이야. 이 좌파 교육을 받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해찬 세대라서 어느 언론사에 있든지 얘들은 또 좌파 기자기 때문에 보도를 안 해. 그럼 정리를 하자면 좌파 언론사들은 좌파 언론사라서 보도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좌파 언론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언론사는 정상적인데 여기 기자들이 좌파야. 특히 4050이 요새 좌파가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보도를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간첩이라는 것이 보도가 안 되고 지금 묻히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2030은 근데 조금 달라. 2030은 지금 이 간첩들을 파내고 있어. 2030은 저 4050하고 좀 다르거든. 그래서 2030 세대의 특성은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의심해, 더 해.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간첩이 이슈가 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 2030이 북한 간첩, CCP 간첩, 기타 외부 세력의 간첩들이 대한민국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충격적인 지령물이 공개되었다는 거, 이걸 이제 알고 나서는 이 중국 공산당 아웃, CCP 아웃 그러면서 이 2030이 이 간첩에 관심을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2030이 간첩을 알게 되는 것을 숨기려고 오히려 좌파 언론사들이라든지 또 4050이라든지 얘들은 필사적인 거야. 근데 2030들은 간첩 얘기를 듣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첩을 색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2030이 그래도 정말 대단합니다. 2030이 우리의 미래야. 간첩 얘기만 들으면 얘들은 또 경기를 일으켜. 그건 우리한테 좋은 거죠. 특히 북한 간첩뿐만 아니라 CCP 간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북한 간첩, CCP 간첩 전부 다 잡아내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대통령께서는 말이죠, 심지어 간첩이 우리 국가기관 곳곳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국회에도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뭐 국회 사무처, 법원 사무처, 뭐 법원 이런 데도 간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방송통신위원회, 뭐 선관위, 그래서 선관위도 말이죠, 그 비밀번호가 1, 2, 3, 4, 5였잖아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통을 안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밖에서 누군가가 해킹을 하고 안에서 내통을 해줘가지고서 사실상 무방비로 만든 게 아니냐. 국정원에서 말이죠, 이 파장을 우려해서 그런지 해킹의 위험성이 있었다고만 말했지 해킹이 있다고는 안 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해킹이 없다고도 말 안 했어.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그때 국정원에서 점검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연설을 했지만 우리나라 국가기관에 북한의 해킹 흔적이 발견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국정원이 전부 다 이제 점검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굉장히 해킹에 취약하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국가기관들은 국정원의 그 점검을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비책을 세웠지. 대비책을 세웠지. 그런데 선관위만은 우리 못해. 우리는 뭐 독립기관이 어쩌고 하면서 국정원의 그 어떤 체크 이거를 갖다가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앙선관위에서 그 부정 채용했다가 걸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좀 기가 죽어가지고서 국정원의 그 점검을 받겠다 해서 한 5% 정도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5% 정도만 받았는데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 너무나 부실한 정황이 발견됐고, 그때 이제 그 업무 그 방하고 그다음에 선거 방하고 이게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업무 방하고 선거 방하고 이게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이 사이트가 이게 연결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선거에 들어가가지고서 난리 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든지 내지는 비밀번호가 1, 2, 3, 4, 5라든지 그런 어떤 취약점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선관위는 계속해서 뭉개면서 부정선거 없다, 부실선거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첩 얘기나 뭐 이거나 다 똑같은데 곳곳에 이 해킹이 이루어지고 곳곳에 간첩이 지금 암약하고 있다. 공안까지도 우리나라 들어와 있다는 게 고든창의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간첩만 얘기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이 좌파 노조, 그 다음에 또 언론 노조. 좌파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이 간첩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면서 보도를 안 한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지금 FN투데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첩 얘기 우리는 널리 퍼뜨려야 됩니다. 26차례 대통령의 연설이 나타났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